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의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최근 포스코 케미칼이 IRA 수혜를 받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IRA라는 법안은 대체 무엇이고 왜 포스코 케미칼이 수혜를 받는다는 말이 나올까요? 먼저 IRA가 무엇인지부터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BBB 법안의 축소판입니다. IRA 주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다 알아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소식이니 IRA에서 배터리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RA에서 배터리 법안과 관련된 것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법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IRA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 달러 이하의 전기 승용차, 8만 달러 이하의 전기 SUV, 트럭이 대상이고 시행은 2023년에 시행됩니다. 여기에서 배터리 관련된 조건이 붙습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 원료의 원산지 요건이 미국 또는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원료와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료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광물 의존도 비율을 줄여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료는 2023년 4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9년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는 했지만 중국 견제도 겸한 보호무역 법안입니다. 보호무역 법안이란 자국 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국제무역에 관련된 관세, 특정 품목의 수입 제한 등을 거는 무역제도를 말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 배터리 시장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CATL이라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19.9%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진출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 중국 광물의 의존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IRA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배터리에는 망간 99%, 코발트 81%, 수소나 리튬 84.4%, 흑연 89.6%의 높은 비율로 중국 광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IRA 법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의 원산지 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 까다로운 조건이 될 예정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캐나다, 호주와 광물 협약을 맺어 중국 광물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같은 경우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희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급 다각화를 위해 FTA가 체결될 나라이면서 희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로 광물 협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의 투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합작사도 많고 투자 계획도 많이 있다 보니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22년 5월 27일에 포스코 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 설립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얼티엄캠은 양사 3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해 연산 3만 톤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 공장을 캐나다 퀘벡주 베칸쿠아에 올해 8월에 시작하여 2024년 하반기에 완공합니다. 향후 얼티엄캠의 양극재는 LG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M의 전기차 배터리에는 앞으로 연 20만 톤 이상의 양극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얼티엄캠은 GM의 전기차 사업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양에 있는 양극재 공장에서 연간 생산량 6만 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2022년 연간 10만 5천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5년에는 34만 5천 톤, 2030년에는 61만 톤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과 OCI 합작법인인 P&O 케미칼은 963억 원을 투자, 연산 1만 5천 톤 음극재 코팅용 피치 공장을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피치란 제철용 코쿠스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콜타르 또는 석탄이나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탄소 물질입니다. 주로 인조 흑연의 재료에 쓰이며 음극재 표면 코팅, 전극봉 제작, 알루미늄 재련 공정에 쓰입니다. 피치가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 충반전 속도를 높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피치는 중국에서 수입해오기에 의존도가 높은데 직접 생산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피치의 수요도 점점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수요량으로 약 15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포스코 케미칼이 북미 투자에 이어 유럽의 탄소 정책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고 있는 Fit for 55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 법안은 탄소 배출 감축 법안으로 1990년 수준 탄소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배출권 거래제 신설 및 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의 해운, 육상, 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두 번째,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 조세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및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네 번째, 탄소 흡수원 확대. 토지 이용 및 산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온실가스 흡수 목표량을 상향합니다. 다섯 번째,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 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 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분에서 친환경 연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신설합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유럽의 탄소 배출 저감 계획에 발맞춘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영국 배터리 기업 브리티시 볼트와 배터리 소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리티시 볼트는 영국의 완성차 기업인 에스터 마틴, 로터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한 배터리 기업으로 영국 노선벌랜드와 캐나다 퀘벡 등의 총 10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배터리 양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노르웨이 기업인 모로우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갈 양응급제를 공동 개발하고 향후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로우 배터리는 친환경 수력 에너지를 100% 활용해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아렌달 지역에
고성능 전기차 약 7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연산 42기가와트시의 대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